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이 방법을 쓰고 안 쓰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느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이런 내용이잖아. 분명히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책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책을 읽어도 막 남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나는 왜 책을 읽어도 별로 뭔가 남는 것 같지가 않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읽은 책을 잘 기억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다고 했을 때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저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목차를 2번 봐요. 목차를 2번 읽으면 책이 한 번 더 확 정리가 돼요. 처음에 목차는 가볍게 읽어보는 거예요. 큰 제목을 한번 중심적으로 유심히 보고 크게 이 3가지의 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제목들은 이렇구나라고 한번 보고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책을 다 읽어요.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봐요. 목차를 마지막으로 다시 보면 내가 마치 그 지역에 갔다 온 다음에 지도를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시 보여요. 사실은 목차를 읽는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목차를 한 번 더 읽는다. 이게 되게 작은 움직임 하나인데 목차를 한 번 더 읽고 안 읽고는 그 책을 조금 더 깊이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항상 목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될수록.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 정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지식인일수록 그것을 잘 분류하고 잘 분류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제목 말고 이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과 이것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목차 안에 있어야라는 식으로 정교하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분류법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내가 읽었던 이 책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거였구나라고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책을 이제 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가는 이 책을 왜 썼을까? 작가의 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작가는 굳이 이 책을 썼을까? 이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글이라는 걸 쓰는데 지지 않겠다고 쓴다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글이라는 것은 투쟁의 어떤 도구로서 글이 쓰이겠구나. 글이 투쟁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나 어떤 사회 구조 같은 것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지지 않으려고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식으로 제목과 연관지어서 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작가는 마지막까지도 제목으로 너무너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으면 제목과 부제를 유심히 보세요. 이 책의 내용 다 까먹어도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라는 걸 제목과 부제에 숨겨놓는 거예요. 모든 책은 어김없이 제목과 부제에서 던지고 설명하고 받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이 세상과 품위 있게 싸우는 방법은 글쓰기다라고 부제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제목과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회적인 강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묻혔을 때 그것을 우아하게 투쟁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말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또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겠구나. 그럼 이런 것은 이 사람의 글쓰기에서 어떻게 응용이 될까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읽기 전에 또는 읽은 후에 제목과 부제만 유심히 봐도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공부할 때 시험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을 짧게 요약해서 우리가 외울 때 있죠. 그런 식으로 짧게 외워야만 하는 핵심만 적은 게 바로 표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제가 잘 하는 건데 이걸 하면 더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작가 인터뷰를. 이 작가가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구나 라고 그 계기를 확인을 해보면 훨씬 그 책이 생생하게 와닿아요. 기억에 되게 잘 남아요. 또 한편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제대로 읽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런 연습을 하려면 뭐냐면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 책이 왜 좋은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좋아. 그러면 그런 책을 2번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책을 스토리를 따라가느라 급급하지만 2번 읽으면 내가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이 좋아서
유독 이 책이 기억에 남았구나. 아, 내가 이 문장이 특히 내 마음에 공감이 되는구나. 2번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때부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책들은 그래서 2번 읽어야지만 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타이핑 해두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많이 해두시는데 저는 사실 근데 이거를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유독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떤 책이 되게 좋잖아요.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서점 있죠?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그 책을 검색해요. 그럼 그 책에 책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책 소개에서 그 책의 핵심 문단들이 나와요. 핵심 문단을 한번 훑어봐요, 저는. 그 핵심 문단들이 뭐냐면 편집자나 아니면 많은 독자들이 이미 인정한 그 책의 핵심 문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 머리에 한번 쑥 들어가요. 아, 맞아, 이 책이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었지. 아, 맞아, 이 문장 나도 밑줄 그었었는데 이 문장 책에서 읽을 때는 별로 생각 못했는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네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타이핑 해보거나 사진 찍는 거는 하면 좋지만 귀찮다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 방법을 쓰고 안 쓰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느껴요. 좋은 책이 있으면, 기억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검색해서 그 책의 핵심 문단들을 한번 훑어보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머릿속에 조금 기억이 더 잘 될 거예요. 많은 책을 읽더라도 그 책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게 거의 없으면 책을 읽는 행위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적은 책을 읽더라도 그 책들이 자기에게 너무 깊이 오면 책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런 식으로 소중한 것들을 오래 기억하려면 목차를 읽어보거나 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밑줄 쳐진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작은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